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챗 GPT로 블로그 써서 뭐 돈 벌었다는 여러 영상 봤잖아요. 근데 그 영상마다 뭐 설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래야 돈 벌 수 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방법이 제일 낫더라고요. 제 수강생이 어제 입금받은 방법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제 수강생은 자기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마케팅을 대신 써준다는 그런 글을 적었었어요. 그 글을 작년 7월과 8월에 8개 정도 적었고요. 그리고 11월까지는 총 21개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 주기적으로 조금씩 더 적어서 현재는 이 블로그에 글이 32개 정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글들은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왜냐면 쓴지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문의가 왔습니다. 아래 보시면 네이버 톡톡이라고 해서 네이버 메신저가 있는데요. 블로그에 이걸 연결하면 어디서 어떤 글을 보고 나한테 문의를 했는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 문의 준 사람이 보고 온 블로그 글을 봤는데요. 보시면 2024년도 11월 18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의 온 분과 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글 8개씩 써주고 60만 1,000원씩 받기로 된 거죠. 마침 또 이 블로그로 오늘 또 문의가 왔더라고요. 아마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 특히나 아까 설명드렸던 애드센스나 체험단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아마 좀 신기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우사란입니다. 일단 블로그 수익화하는 데는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드센스, 애드포스트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이 보이게 해서 버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뭐 구글에다가 3월에 검색 많이 하는 뭐 진해 벚꽃축제 뭐 이런 거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중에서 뭐 블로그를 몇 개 눌러보면 중간에 광고가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각 블로거들은 광고를 붙이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건데요. 이런 블로그는 구글 광고를 받는 거 애드센스라고 부르고요. 또 이런 블로그는 네이버 광고를 대신해서 붙이는 건데 애드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수록 광고 수입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통 사람들이 각 시기별로 많이 검색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계속 찾아서 계속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심지어 이런 식으로 자동화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동화를 해놓고 글을 자동으로 배포되도록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봄철에는 미세먼지 대처법, 여름에는 뭐 더위 극복 방법, 가을에는 뭐 가을 나들이 명소, 이런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체험단 기자단이에요. 직접 체험하거나 아니면 이미 준 정보를 내 블로그에 리뷰를 하는 형태로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네이버에 교대역 네일아트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어디 다녀왔다 이런 블로그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블로그들이 체험단 블로그예요. 보시면은 맨 앞이나 맨 뒤에 이 글은 땡땡 업체에서 제공받아서 쓴 블로그입니다,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기존에 내 블로그에 글들이 좀 쌓여 있어야 이런 걸 신청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냥 글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글들이 실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블로그를 키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블로그 키우기까지는 돈이 안 되더라도 계속 글을 써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글을 가능한 한 빨리 쓰기 위해서 여기서 AI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블로그 대행이에요. 블로그 대행은 블로그를 대신 써주고 돈을 받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한 동물병원 원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원장님이 자신의 동물병원을 홍보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 동물병원 원장입니다 하고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대신해서 글을 써준다, 이게 바로 블로그 대행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동물병원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나 가치관 이런 거를 글로 나타내고 이 동물병원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이때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내가 홍보하고 있는 이 동물병원에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병원을 찾을 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처음 해보는 업종이라면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AI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무실 간판에 관련된 글을 써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무실 간판을 검색하는 사람이 누군지 뭐 이런 걸 알아야 글을 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AI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연관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AI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하면 좀 더 빠르게 그 업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한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블로그 대행이라는 방법으로 수익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려드린 수강생분은 어제 매월 60만 1,000원씩 받는 계약을 했어요.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고 글을 매월 8개씩 써주는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글을 8개씩 써주고 부가세 포함해서 60만 1,000원씩을 앞으로 계속 받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은 그냥 나는 정말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 이런 분한테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랑 방법마다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중 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애드센스, 애드포스트의 장단점이에요.
첫 번째 장점은 글쓰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관심 있어 하는 걸 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름휴가 추천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정보글들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광고를 보여주고 클릭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교적으로 글쓰기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쉽게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동화가 가능하긴 가능한데 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려요. 요즘 사실 유튜브만 봐도 자동화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상세 페이지 만들기, 코딩하기, 블로그 발행 자동화 진짜 많아요. 실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저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100명 중에 100명은 그 유튜버가 아무리 따라하라는 대로 해도 어디선가 막히는 지점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화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아예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완벽한 자동화 이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유명한 걸로는 메이크 자피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말은 자동화인데 자동화 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은 클릭 단가가 좀 낮고 모든 사람이 꼭 이걸 본다고 해서 클릭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동화가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글을 작성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블로그 중간중간에 있는 광고를 사람들이 일단 클릭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또 클릭을 안 하면 돈이 그렇게 안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블로그를 보고 쭉 봤는데 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혹시 잘못 클릭한 거 말고 일부러 와 진짜 사고 싶다 혹은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클릭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심지어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클릭당 단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야를 하실 거라면 애드포스트보다는 애드센스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으로 체험단 기자단의 장단점이에요. 첫 번째 장점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짜로 밥을 먹는다던가 공짜로 머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글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돈으로 보상받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공짜로 먹어요? 머리를 공짜로 해요. 근데 여기서 돈까지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원고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원고료까지 받으려면 내 블로그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내 블로그에 매일 들어오는 방문자가 많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방문자를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를 키워야 됩니다. 그럼 또 블로그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점 이상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입금되는 건 아니다. 대신 생활비는 아낄 수 있다. 이 정도죠.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은 재밌게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단도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음식점, 미용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화, 놀이동산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부터 집으로 배송 오는 화장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로 괜찮은 제품이나 음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체험단 기자단 자체를 따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걸 따내더라도 진짜 체험하고 싶지 않은 곳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어쨌든 이런 체험단 기자단 하는 분들은 이 글 쓰는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체험하는 건 AI가 대신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수익화까지, 그러니까 현금 입금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한 게 기자단이라고 해서 체험을 안 하고 업체에서 준 사진이나 내용을 비슷하게 적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글만 적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네이버에서 내 블로그 자체를 날려버려요. 이걸 계속 이렇게 배포하는 걸 네이버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단은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익화는커녕 지금까지 쌓은 블로그 자체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만약 하실 거라면 체험단을 하면서 아주 힘들 때 가끔씩만 기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체험단 기자단은 나는 현금 수입은 없어도 생활비 아끼면서 가끔 블로그 쓰는 거 좋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대행의 장단점이에요. 첫 번째 장점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꾸준한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블로그 대행은 한 자영업자분이 있으면 그분을 대신해서 그 업체의 블로그를 대신 운영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업체가 나한테 블로그를 맡기기로 아예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애초에 예측이 되죠. 만약 여기서
여기서 내가 쓴 글로 인해서 그 업체 매출까지 도와줬어요. 그러면 평균 6개월, 길면 1년 이상을 맡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된 업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맡은 개월수가 지나갈수록 기존의 글이 쌓이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쓸 때도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럼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계속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매월 엄청 많은 글을 작성하지 않아도 꾸준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애드센스나 체험단, 이것보다 일단 단가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업체 2곳, 3곳만 맡아도 꾸준한 수익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 업체당 월 4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3곳만 관리해도 월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블로그 대행이 글도 적게 쓰고 단가도 높으니까 훨씬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글쓰기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 실력이란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거나 그 업계를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 실력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그 업체를 이용할 때 어떤 걸 네이버에 검색하는지 또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런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블로그에 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수강생 중 한 분이 영어학원을 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어학원 블로그 쓸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어 레벨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내용을 주제로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홍보하는 영어학원은 뭐가 다른지 이런 거를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일단 제목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영어 레벨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할 건데요. 이때 내 목적은 이 학원을 알리는 거니까 이 학원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파 영어학원을 넣어준 거고요. 그다음 제목에는 레벨 테스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밑에 내용에 보시면 레벨 테스트에 관해서 어떤 상황을 겪는지 한번 좀 공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잠깐 어필을 하고 또 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그거를 뒤에서 알려줄 거라는 뉘앙스로 적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쓰려면 안 써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게 대행 업무 특성상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이 좀 중요한데요. 보시면 저희도 글을 거의 일주일에 한 건씩 쓴다고 하면은 글 쓸 때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쓰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소통하는 거냐면 원장님은 잘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런 내용이 뭔지 또 이 원장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원장님은 문법보다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영어를 중요시한다.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녹여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은 이게 글쓰기 실력이 높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그 실력을 갖추면 그 뒤로는 글을 쓰는 것만 하더라도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제 수강생이 어제 입금받은 방법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제 수강생은 자기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마케팅을 대신 써준다는 그런 글을 적었었어요. 그 글을 작년 7월과 8월에 8개 정도 적었고요. 그리고 11월까지는 총 21개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조금씩 더 적어서 현재는 이 블로그에 글이 32개 정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글들은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왜냐면 쓴지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문의가 왔습니다. 아래 보시면 네이버 톡톡이라고 해서 네이버 메신저가 있는데요. 블로그에 이걸 연결하면 어디서 어떤 글을 보고 나한테 문의를 했는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 문의 준 사람이 보고 온 블로그 글을 봤는데요. 보시면 2024년도 11월 18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의 온 분과 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글 8개씩 써주고 60만 1,000원씩 받기로 된 거죠. 마침 또 이 블로그로 오늘 또 문의가 왔더라고요. 아마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 특히나 아까 설명드렸던 애드센스나 체험단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아마 좀 신기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두 가지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에 사람이 어떤 단어를 검색하고 그때 내 블로그가 보이고 그리고 내 글과 글 사이에 광고를 본다. 그리고 나한테 수익이 된다. 이런 원리다 보니까 애초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가 없다. 그럼 아예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글을 써줘야 돼요. 근데 블로그 대행은 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글을 제대로 쓰잖아요? 그럼 내가 쓴 글이 다른 글의 추천글로 붙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영어학원 원장님이 되어서 영어학원 원장님 블로그에 송파 영어학원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럼 원래 네이버에 송파 영어학원 이렇게 쳤을 때 내가 쓴 블로그가 나와야 사람들이 이 원장님한테 문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칸에 항상 내 블로그가 보이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내가 글을 쓰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블로그도 이 단어로 계속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송파 영어학원과 관련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블로그가 점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내 블로그가 그 첫 페이지에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 글을 잘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만약 내 블로그가 여기서 없어져도 다른 블로그 글을 보다가 쭉 내려보면 아래에 연관 블로그라고 하면서 나와요. 바로 여기에 내 블로그가 다시 추천으로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방법으로 제 수강생 분도 검색해도 글이 안 나왔지만 심지어 2024년도 11월에 글을 써놓은 거지만 어제랑 오늘 문의를 받고 실제 계약까지도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글쓰기를 연습해야 하긴 하지만 이게 시작할 땐 단점이지만 넘어서면 경쟁력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자동화를 해놓으면 AI가 알아서 돈을 벌게 해준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AI는 알아서 움직이는 아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시켜야 그 뒤로 알아서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시키려면 뭘 모르고 시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AI에 자동화라는 표현을 쓰는 걸 동의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이 자동화, 수익화 이 두 개의 단어를 붙이면 반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유튜버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이걸 보실 때는 주의하실 게 이걸 내 관점으로만 인식하시면 안 돼요. 내 관점으로만 인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날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AI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줄 수 있다. AI가 나를 대신해서 글을 써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려면 AI가 한 일에 내가 부가가치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먹으면 더 싸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도 굳이 음식점에 가서 먹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마트에서 어떤 재료를 사서 어떻게 조리하느냐 이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AI는 이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애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대신 마트에서 장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재료 사지?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또 AI가 혹은 로봇이 이제 조리를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 넣을 거냐에 따라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내가 정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서도 AI가 이 정도 넣으면 맛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긴 하겠지만 결국 그것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AI로 자동으로 글을 쓴 다음에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AI한테 내가 방식을 알려주면 그대로 글을 써줄 거야. 그럼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내기가 더 쉬워요 하는 말입니다. 당연하지만 여기서 내가 어떤 부가가치를 내야 할지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누군가에게 대체되기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 대행을 선택한 거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나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이 블로그 대행 부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밑바닥 이야기부터 적혀 있는데요.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